네, 어서 오세요. 제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데 히틀러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히틀러는 조금 독특한 인물이죠.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정신이 차갑고 이성적이고 또 자유주의 경제학자이자 바이마르 정부의 그 중앙은행장을 했던 얄마르 샤흐트가 음? 히틀러와 깊은 관계를 지니기 전에 히틀러보다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1926년에 이제 여러 기업들을 모아다가 히틀러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뭐 큰 틀이 있긴 있었지만은 얄말 샤트는 그래도 이 시대에 자기는 뭐 히틀러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이 시대에 저런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1931년에 처음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히틀러 씨는 무슨 말을 해도 사리에 맞는 말만 하더라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권좌에 오르기 3년 전이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제 그만큼 시대 정신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히틀러는 무슨 말을 해도 사리에 맞는 말을 한다. 시대 정신에 맞아서 그래요. 히틀러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리저리 남의 속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이 시대의 무의식 흐름이랑 맞으면 사람들한테 은근히 바른 말로 들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시대 정신을 타고나지 않고 시대 정신을 타지 않고 말을 하면 이제 꼰대라고 들리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리지만은 시대 정신을 타고 들어가면은 사람들한테 그 아무리 충격적인 말이라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바른 말로 들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었다. 반면 히틀러한테는 독특한 기질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영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히틀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역사계에서 그렇게 이렇게 부각을 잘 안 시키더라고. 닉슨부터 레이건까지 대통령 최고 고문을 지냈고 미국에서 내세울 뭐 지식인이라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패트릭 부캐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응? 히틀러는 대영제국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다. 이 사람이 히틀러가 다시 말하면 대영제국이 뭐 대단한 줄 알고 있는 마지막 노인네다 이 말이야. 뭐 무슨 노인이야. 근데 아무튼 영국에 대해서 대단한 친화 의식을 기술적으로 지니고 있다. 응?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퓰리처상을 두 차례나 수상했던 그 루이스 킬저도 이 사람은 조금 강하게 얘기해요. 히틀러는 유럽 최고의 영국 빠돌이라 그랬습니다. 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또 이 루이스 킬저는 한국중앙일보 편집장도 역임을 했죠. 한국중앙일보가 이제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를 받아 쓰는 그냥 기레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레기를 가르쳐 주려고 편집장으로 온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처칠스 디셉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거기 히틀러는 하여간 영국 빠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자기도 그랬어요. 히틀러도 자기 독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레벤스라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독일이 유럽에서 만약에 땅을 차지할 수 있다면 그건 러시아밖에 없다. 서유럽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피우려면 유일하게 아군은 영국밖에 없다. 이러면서 외교적으로 자기 포지션을 영국에다가 놓고 소련을 주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국 귀족 사회의 의견이 정치권 의견 전체인 줄 알았고 그렇게 영국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라면 몰라도 서유럽에 무력을 행사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그래서 언제나 영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외교를 진행했고 그랬습니다.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건 히틀러의 외교는 외교가 아니라 사대주의예요. 사대주의. 이게 자기 인생 다 조진 거 아니야. 영국 사대주의가. 독일하고 히틀러가 믿었던 1920년대 30년대 그 미국과 영국의 평화운동이 있습니다. 평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순진하게 했지만은 실상 이게 위에서 조정된 거야. 만들어진 가짜였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스테파니 공주 밑에서 모여들었던 그 영국의 귀족 사회 또 정치계의 그 평화 운동이 실은 로스차일드와 아스토가 위에서 관리했다고. 똑같아요. 1930년대 초에 처칠하고 영국의 비밀정보부, 뭐 지금은 이제 MI6라 그러는데, 이 평화당이라고 하는 피스 파티라고 하는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 갖고 에드워드 8세, 막강했던 해밀턴 공작, 글래스고 땅이 다 자기 영지잖아. 그리고 루돌프 헤스, 독일의 루돌프 헤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관리를 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이 평화 운동을 독일과 러시아가 더욱더 적대하도록 유도했어. 반소로 유도했다고요. 영독 친선협회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 노선을 반 러시아 쪽으로 향하게 했다고. 다 이용당했지 뭐. 그래서 처칠에 있어서는 이제 적을 더 가까이 들어와, 적을 내 옆에 들어와는 이제 그런 속담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응? 이 교묘한 계획이 있었던 거는 이제 이 사람들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좀 위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운동의 그 타켓을 반 러시아로 잡는 거는 말입니다. 뭐 위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그 평등 있잖아요. 평등운동. 평등운동이 지금 노선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경제적 평등,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으로 노선을 잡아놨죠. 그 누가 노선을 잡았을까요? 생명공학하는 록펠러 이놈들이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남녀 구분 없애고 막 이러는 거, 기계랑도 구분 없애고 이런 거, AI랑 구분 없애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평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 조작당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가 된 겁니다. 평화운동, 그러면 평화만 운동하면 돼요. 왜 노선을 잡고 난리야 난리가. 히틀러는 말이에요. 영국의 평화 노선을 너무너무 믿었어. 사대주의자니까 어쩔 수 없어. 소련을 적대하고 서유럽에만 평화를 심는다. 이런 영국의 갈라치기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버렸어. 너무 휩쓸리다 보니까 영국을 곤란하게 하죠. 응? 사대주의가 너무 세면 사대주의를 만든 그 주체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조선의 사대주의가, 중국 사대주의가 너무 세잖아. 유교를 아주 끝까지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충돌하잖아. 응? 이념적으로. 지금도 똑같아요. 하여간 이 조선에 뭔가 하나 들어오면 사대주의가 너무 세서 너 끝까지 간다고. 히틀러가 그랬어요. 무기 감축하자고 하니까 지가 나서서 감축하자 그럽니다. 1933년 5월 17일 날 유럽 국가 공격 무기를 포기하자 그랬어. 이거 무기 포기하자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영국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진짜 같이 해버려야 됩니다. 같이 감사관들 서로 보내갖고 국제연맹 시켜가지고 감사관 다 보내갖고 무기 다 해체하는 걸 다 지켜봐야 돼. 이거 진짜 한다 그랬다니까요. 히틀러가 몇 차례 그랬어. 나 폭격기도 없애버리고 독가스도 폐지해버리고 탱크하고 잠수함도 다 해체하자 그랬어요. 만약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가 진짜 그렇게 하자 그랬으면 같이 하는 거지. 어?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자고 했으면 어떡할까요? 진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비열한 역사학자들이 이게 이제 히틀러의 술수라고 억지를 계속 부려왔다고. 히틀러는 술수를 쓸 이유도 없고 평화주의 환경도 막강했기 때문에 무기 감축을 술수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 독일 산업 재건에만 매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감축 제한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걸 어떻게 술수로 활용하냐. 만약에 영국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떡할 거야. 빼도 박도 못하고 딱 무기 다 대서양에 버려버려야 돼요. 무슨 술수야.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 안 할 수 있잖아. 응? 감축 제한 같은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상대가 어떻게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술수야 술수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편협해요. 응? 서구의 역사학자들이. 그 영국과 프랑스는 묵묵부답이죠. 아무 말도 안 해요. 러시아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 제안을 승낙했다가는 군사력이 바닥나버리니까 그렇지. 응? 근데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이 군축 행보에서 나타나듯이 히틀러는 말이에요. 진짜 영국하고 평화를 원했어요. 응? 그래서 에드워드 8세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군축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하고 공존을 진짜 꿈꿨어요. 그게 진심이었다고. 근데 에드워드 8세가 뭐 1년도 안 돼갖고 왕에서 물러날 줄 어떻게 알았어? 이거 1937년에 이제 군축 제안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8세가 물러나니까 아하 이거 참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제안했던 군축 제안은 그거는 진심이었어요. 영국을 잘 모르죠. 처칠은 영국을 처칠이란다. 히틀러는 영국을 잘 몰라요. 에드워드 8세가 물러나고 이제 한 단계가 이제 꺾였죠. 그리고 1937년에 평화를 내세우면서 네임 챔버레인이 총리를 합니다. 반면 독일에 강경했던 처칠은 뒤로 잠깐 빠졌어요. 네빌 챔버레인은 이제 평화를 떠들었지만은 처칠은 뒤로 영국 무장화를 계속 가속하고 있었고 소련에 대한 혐오 홍보를 지속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칠은 MI6 비밀 정보국하고 함께 뒤에서 움직였고 챔버레인은 내각 앞에서 얼굴을 디밀고 그랬다고. 한 놈은 전쟁, 한 놈은 평화 이렇게. 이게 변증법이에요. 응?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외교도 그렇고 한쪽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응? 히틀러처럼. 정작 독일한테 선전포고는 누가 했나?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네빌 챔버레인이 선전포고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응? 그리고 처칠이 들어섰죠. 이게 변증법이에요. 딴 게 변증법이 아니에요. 예. 앞에서 싹 연막치고 뒤에서 싹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 하나는 평화, 하나는 전쟁. 그렇게. 변증법이 뭐 얘네들한테 적용되나? 독일한테도 적용이 된다고요. 독일도 그렇게 갖고 놀았어요. 히틀러가 폴란드에 입성하고 스칸디나비아를 침공하고 프랑스도 침공하고 영국도 폭격했다 이 말이야. 차례차례 이게 영국과 평화회담을 이끌고자 했던 무력 행사의 본보기였단 말이죠. 이제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하죠. 왜 그러냐면 폴란드 들어가서 스칸디나비아 들어가서 프랑스 들어가서 뭐 별짓을 안 했거든요. 쳐들어가면 뭔가 통치를 해야 되잖아. 무력 통치. 그냥 던져버리고 말았어. 관리만 했어. 영국 폭격도 마찬가지야. 발가락이 때만큼만 폭격을 했습니다. 영국이 드레스덴 폭격하듯이 융단 폭격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무기 만드는 공장이라 좀 때려부수고 셰필드 같은데 그쪽에 그러고 말았어요. 이 평화회담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를 사건의 주체로 본다면 그렇단 말이야. 무력 행사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영국과 휴전회담을 이끌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나 처치를 주체로 보면 이게 사정이 달라지죠. 모든 사태는 말이야. 이 사건이 벌어지게 독일이 뭔가 일을 벌이기 전에 항상 영국이 먼저 도발합니다. 히틀러가 이제 폴란드에 입성할 때 갑자기 입성하기 바로 5일 전에 갑자기 영국이 들어오더니 폴란드 영토 보장하겠다 그러잖아. 이 폴란드 영토는 독일과 지금 7년간 지금 싸우고 있던 거 아니야. 걷다 대고 갑자기 폴란드 땅 모두 내가 보장해 줄게. 두 차례에 걸쳐서 1939년 3월 31일 상호 방위 조약까지 그러니까 군사력까지 뒤에서 대준다고 8월 25일 날 제안을 했다고. 이거 난리가 났지 이제 독일로서. 히틀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 영국. 이게 영국이 저지른 일이에요. 다 프랑스는 장구 쳐주죠. 8월 26일 군 동원령을 내려. 이거 미친놈들 아니냐고. 갑자기 8월 말에. 게다가 폴란드 함대 세 척이 영국에 가서 달라붙어갖고 대포를 독일 쪽에다가 딱 이렇게 해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 폴란드의 땅은 1차 세계대전 때 뺏겼잖아. 그거 다시 갖고 오고자 막 해서 거기 독일 국민들 다 살고 있잖아. 그걸 7년간 폴란드랑 평화롭게 해결해 보려고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폴란드를 싹 감싸 안으면서 군사적으로나 특히 군사적으로 감싸 안으면서 도발을 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통령으로서.
폴란드로 들어가야죠. 방법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 푸틴이 저기 우크라이나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에 입성을 한 거예요. 그게 1939년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날 들어갔더니 말이야. 지금 아직 총 방아쇠 당기지도 않았는데 이틀 후에 9월 3일 날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해버렸다고. 히틀러가 깜짝 놀랐죠. 이상한 사람들일세. 아니 7년 전부터 독일이 폴란드 독일 땅 가져간다고 국민투표까지 하자 그랬고, 주민들 의견 묻자 그랬고, 폴란드가 좀 불편하면 해안 땅도 내준다 그랬고, 이거 결론 이렇게 안 나면 독일은 이거 쳐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때는 7년간 가만히 있더니 이게 뭔 짓거리냐고. 영국이 폴란드에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다고 폴란드를 그렇게 감싸내면서 8월 말부터 폴란드 영토를 완전 보존해 준다고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고 폴란드 군함도 가져가고, 프랑스는 군대 동원령을 줄줄이 사탕처럼 내렸단 말이야. 물론 부분 동원령이지만 이거 이제 쳐들어오라 그거 아니에요. 아유. 전쟁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전쟁 누가 유발했다고? 영국과 프랑스가 했죠. 1차 세계대전과 똑같죠. 시나리오가. 그리고 게다가 1939년 9월 7일 폴란드에 가 있던 독일군의 등을 쳤어. 프랑스가 독일 영토를 공격합니다. 프랑스가 사르부터 재수없게스리. 사르는 원래가 이제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국제법에 의해서 독일한테 돌려준 거 아니야. 걷다 대고 쳐들어오기 시작했다고. 12개 독일 도시가 파죽지세로 점령을 당합니다. 이게 연합국하고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첫 번째 전투예요. 이 첫 번째 전투 침공을 누가 했다고? 프랑스가 했습니다. 폴란드 지켜준다면서 선전포고 해놓고 쳐들어오기는 독일을 쳐들어왔어. 폴란드로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독일은 전면전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 항공기 90%보다 폴란드에 갖다 놨어. 군대도 거의 다 거기 집중시켜놨지. 프랑스 국경에 갖다 놓지 않았다고.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주둔하던 독일군이 허겁지겁 내려와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죠. 영국이나 미국 옆에서 깨작깨작 도발이나 하는 이 프랑스의 습관, 이거 참 오래된 거예요. 지금도 깨작깨작거리고 있잖아. 1차 세계대전에도 깨작깨작거려. 영국처럼 큰 전략도 없이 옆에서 계속 깨작거려. 2차 세계대전에도 깨작거려요. 지금도 깨작거려. 나는 프랑스 사람이 되려면 차라리 국적 바꿔버려. 영국은 또 뭘 도발했습니까? 1939년 11월부터 스칸디나비아 쳐들어간다 막 그랬지. 일부러 소문냈나 봐. 핀란드하고 소련이 지금 전쟁 중이니까 핀란드를 돕겠다고 1940년 2월 달에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한테 길을 내주시오 그랬어요. 미친놈들 아니야. 핀란드 들어가려고 그러면 핀란드로 들어가면 되지. 왜 우리한테 길을 내달라는 거야? 이상한 놈들일세? 아니 핀란드 들어가세요. 누가 뭐래? 페체모라고 저 북쪽에 항구 도시 있으니까 글로 군대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왜 노르웨이 나르비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상한 놈들일세? 게다가 또 스웨덴한테도 그래. 말베르지에 거기를 길을 뚫어달라는 거야. 이거 미친놈들 아니 핀란드 들어간다며. 독일 철강 선적하는 나르빅. 독일 철강을 철도로 연결해서 스웨덴으로 들어오는 말베르지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야. 무슨 핀란드를 들어가요. 핀란드를 들어가기를. 이렇게 핑계를 그렇게 쳤어. 이거를 갖다가 영국 사학자들이 아주 굉장히 핑계를 쳐주죠. 영국과 프랑스가 결국 3월 12일 날 침공했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독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우리 한국의 철강 40에서 50%를 수입하고 있는 나르빅, 키르마, 말베르 걸로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겠다는데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들어가야지.
그래서 4월 9일 날 들어갔잖아요. 덴마크랑 노르웨이로. 이 서구의 역사학자, 이 비열한 놈들은 4월 9일 이전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4월 9일 이후 독일의 침공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영국이 말이야 1939년 무려 15만 병력을 프랑스에 일단 군대를 충원해놨죠. 그리고 1940년서부터 1월서부터 5월까지 무지막지한 8개 사단을 프랑스에 계속 보냅니다. 군하고 무기 보내고 군무장 강화하고 미국하고 소련까지 막 가가지고 막 개입하라고 막 준비하고 서로 막 상호 계획 짜고 그러고 앉아 있었다고. 독일 정보부가 바보야?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어요. 응? 게다가 4월 달에는 말이야 군대를 조직을 했는데 이름이 도발적이야. 자르 퍼스라고 그래. 응? 자르 군대라고 해놨다고 독일을 크게 자극했죠. 생각을 해보십시다. 중국군이 군대를 끌고 압록강에 8개 사단이 집결했어. 근데 군대 이름이 뭐냐면 경기도 군대야. 혹은 강원도 군대야. 이거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경기도나 강원도 사람들 아침에 그 숟가락이나 뜨겠어? 무서워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리고 국경선에다가 탁 갖다가 붙여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보 같은 히틀러는 영국의 평화 노선을 계속 기대하고 있었다. 보통 빠돌이가 아니라고. 보통 빠돌이가 아니야. 1940년 5월 10일 프랑스와 영국군 간의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죠. 27만 영국군, 프랑스군은 12만 명대죠. 백전백패 이리저리 다 깨지면서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 덩케르크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얘네들 40만 명 아니야 거의. 얘네 모두 체포하면 이 전쟁 다 끝나는 거예요. 프랑스군은 앞장서서 여전히 깨작거렸지만 게임은 이미 끝난 거야. 근데 히틀러가 5월 24일 날 진군을 멈춰버립니다. 야 탱크 거기에 서. 이래. 이걸 또 사이비 역사학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병참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 적군을 20km 앞에 20km만 딱 가면 적군 다 포위할 수 있는데 탱크를 세운 걸 갖다가 병참에 문제가 있었다고? 응? 아니면 공군으로 쓰려버려도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이런 헛소리와 개소리를 역사학에서 적어놔요. 히틀러가 진군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공군으로 쓸어버려.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독일 공군이 시찰 차원에서 비행기 몇 대 보냈어. 그래갖고 폭탄 몇 개 떨군 게 다예요. 응? 무려 60년 동안 이 역사를, 덩케르크 역사를 왜곡하다가 도무지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팻 부캐넌 같은 사람부터 천천히 이제 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처칠하고 외무부 장관 헬리팩스가 5월 23일부터 논쟁에 들어가요. 헬리팩스는 독일과 휴전하자, 평화협정을 하자. 처칠은 안 된다. 그 논쟁이 의회에서 벌어진다고 내각에서도 벌어지고, 그 말을 들었어 히틀러가. 그래서 5월 24일 날 하루 이거 바로 진군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기다려보자. 헬리팩스가 분명히 일 거다. 헬리팩스가 평화회담을 분명히 할 거다. 처칠은 그 당시에 뒤로 좀 밀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기다렸어. 그래서 전쟁을 중지 명령을 한 거예요. 영국군을 24km 앞에 두고 탱크를 세워버렸다고. 그 사이에 영국군은 덩케르크에서 런던으로 모두 탈출했지. 작은 배들 뭐 이런 거 다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을 줄 알았던 덩케르크의 아이들이 런던으로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니까 전쟁하자는 처칠이 또 힘을 받았잖아. 결국은 헬리팩스 외무부 장관을 이기고 전쟁을 지속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헬리팩스는 히틀러한테 저 멍청한 놈의 새끼 이러면서 미국 대사로 그냥 도망쳐버렸고 전쟁광 처칠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역사학자들은 말이야 처칠의 위대한 결정이래. 이런 미친놈들이 어딨냐고요. 솔직히 이게 제정신입니까 역사가? 하여간 히틀러는 완전 병신된 거지 뭐. 4대주의 따라가면 병신 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덴케르크에서 27만 영국군을 그냥 도망치게 가만 냅뒀더니 처칠의 강경 노선이 옳았다는 결론에 이르잖아. 히틀러가 6월 14일 날 파리를 점령해버립니다. 이제 전면전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 히틀러는 자기 발등 지가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처칠처럼 강경한 놈이 나섰으니까 이놈으로부터 평화의 담을 이끌자고 공중폭격을 실시합니다. 영국에 8개월 동안. 사기 꺾겠다고. 군수공장만 냅다 드립다 폭격합니다. 아무리 군수공장 폭격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죽죠. 그래서 영국 시민들은 8개월 동안 4만 톤 폭탄 공격에 4만 3천 명이 죽어요. 발가락에 때만큼밖에 안 했죠. 그때 영국 런던이며 무슨 뭐 리버풀이며 맨체스터 가게 주인들 영업 중입니다 그랬죠. 그래놓고 런던 폭격이 뭐 대단한 것처럼, 물론 뭐 4만 명 정도 시민 죽었으니까 뭐 고작 4만 명 죽었다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라고. 내가 캄보디아랑 비교하고 한국, 북한하고 남한 130만 60만 죽어버린 공중폭격으로 죽은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80만 명 죽은 캄보디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100만 명 이상 죽은 베트남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독일 얘기하는 거예요. 드레스덴에서 12만 명 죽었죠. 공중폭격으로. 그것도 거기엔 공장지대가 없었어. 드레스덴은. 걷다가 폭탄을 영국이 터뜨려갖고 12만 명, 최소 잡은 게 12만 명이야. 영국 역사학자들 저기 한 10분의 1로 축소하는 거 아시죠? 숫자. 죽은 사람 숫자. 에? 자기네 영국 국민 죽었으면 그거는 또 10배로 튀겨요. 그게 원래 뭐 영국 문화가 원래 그런데 뭐. 투하 폭탄이 4만 톤이야? 영국 전체 한 10개에서 20개 도시 폭탄 떨어뜨렸는데 전체 토탈 합쳐봤자 4만 톤밖에 안 돼. 드레스덴에다가 떨어뜨린 게 4만 톤이야. 작은 도시 하나에 4만 톤을 떨어뜨린 게 영국군입니다. 함부르크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4만 톤. 쾰른도 비슷해요. 한 1만 톤 정도 떨어뜨렸다고. 그 작은 도시에. 몇만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무렇게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놓고 무슨 런던 폭격이 어떻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고. 영국인들 그래도 뭐 역시 영국인들 아주 침착하고 막 그래갖고 아주 뭐 잘 그랬더니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무력 행사 본보기 보여준 거잖아. 발가락에 때만큼 다 안 떨어뜨린 거예요. 이 히틀러가 독일이. 그걸 갖다가 거꾸로 이용해 먹잖아. 역사학은. 이런 거예요. 네? 독일도 정신 차려야 돼. 나중에 전쟁 거의 끝나고 전범 재판 하겠다고 아이젠하워가 제대로 된 법원 건물 하나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꼭 상징적으로 독일에서 해야 되니까 독일 도시를 찾아라 그랬더니 미군하고 영국군이 독일을 샅샅이 뒤졌는데 남아있는 건물 제대로 있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 찾다 찾은 게 뉘렌베르그에 법원 하나가 멀쩡하게 하나 남아있어. 그래서 뉘렌베르그를 전범 재판소로 잡은 거예요. 그만큼 독일 도시가 깡그리 초토화돼 버렸다고요. 그래 놓고 무조건 독일이 잘못했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양쪽 축을 같이 봐. 중간자에 서서 봐야지. 아무튼 이처럼 독일은 고양이가 쥐를 도발하듯이 본능적으로 도발하고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여기에 끌려간 거야. 협상을 기대하면서 계속 본보기 무력 행사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도 진실을 말하는데 거침이 없었잖아. 패트릭 부캐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국 그 지식인 중에 한 명인, 미국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직설을 해버린다고. 대통령 앞에서. 당신은 바보야 이래버린다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뭐라 그랬어? 패트 부캐넌이 쓸데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을 본능적으로 끌려갔다는 거 아니야.
왜 본능적으로 그렇게 쓸데없이 끌려갔을까? 4대주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히틀러는 또 4대주의를 부립니다. 소련 침공 실행 전에, 소련 침공하기 전에 1941년 5월 10일 날 무임소 장관, 동시에 영독 친선협회 회장 루돌프 헤스를 스코틀랜드로 보냅니다. 매사추세츠를 조정해갖고 단독으로 글래스고우로 넘어갑니다. 거기 누가 있냐 하면 친독 해밀턴 공작이 있어요. 해밀턴 공작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글래스고우에서 해밀턴 공작의 영지였지만 영국 정보부가 먼저 헤스를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그리고 평생 독일로 되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 이제 처칠이 찾아오죠. 그래갖고 헤스랑 만나요. 헤스가 무슨 말을 했을까? 이 비밀 문서는 2050년에 푼다 그랬습니다. 영국 정부가. 풀지 마. 안 풀어도 알아 무슨 내용인지. 뻔한 소리를 갖다가. 응? 내가 소련 지금 쳐들어갈 건데 영국이 함께 할래? 이 문서 보낸 거 아니냐고 헤스한테.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뭐 히틀러가 뭐가 비밀 문서를 2050년에 해제를 해. 해제하지 마.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게다가 루돌프 헤스를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히틀러가 깜짝 놀랐지. 물론 약간 문제가 생기면 너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 약간 정신이 좀 나갔다 그래라. 응? 너 혼자 한 짓으로 만들어라.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응? 결국은 스탈린도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스탈린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1년 후에 알게 됩니다. 1942년에 루돌프 헤스가 영국으로 가기 전에 영국 MI6 비밀 정보부랑 함께 컨택을 했고 독일의 소련 침공을 같이 논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스탈린이. 실은 모를 리가 없어요. 이처럼 히틀러는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 바다 건너 영국을 쳐다봤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응? 바르바로사 독일 침공 작전도 장기전으로 만들진 않았어. 정밀하게 만들진 않았다고요. 독일 침공도 하나의 본보기로 나 소련 쳐들어가니까 영국 너희들 나 따라와라. 뭐 이런 미친 정신 상태를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1941년 7월달 소련은 여름에 쳐들어가야 돼요. 겨울 오면 난리 나버린다 거기. 그거는 뭐 전쟁술의 기본이라고. 러시아는 절대 겨울에 전쟁하지 않는다야. 1941년 7월달 소련으로 진군했잖아. 근데 갑자기 9월 10일 날 스몰렌스크에서 갑자기 쓰레는 거야. 독일 장성 모두가 놀랐죠. 아니 왜 이러세요? 모스크바로 그냥 곧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쉽니까? 왜 쉽니까? 그랬더니 히틀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스크바 목적이 아니야. 우크라이나 곡물 다 좋고 저거 우리가 다 좀 가져가자. 응? 바쿠에 유전도 있으니까 그 유전도 좀 석유도 파자. 뭘 석유를 파? 루마니아 유전으로 충분한데 지금 그때까지는 나중에 이제 석유가 모자랐지만은 41년이면 전쟁 초기인데 뭔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히틀러가. 다시 영국 쪽을 바라본 거야. 자, 스몰렌스크까지 왔으니까 어떡할래? 이 뜻이지. 모두가 놀랐어요. 독일군 장성들이. 3번을 멈춥니다. 독일 들어가면서 히틀러가 3번을 진군 정지 명령을 때려요. 응? 5개월 만에. 이걸 또 역사학자들이 뭐라 그래? 병창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도대체 이놈들이 역사학자냐. 그만 얘기합시다. 같은 직업을 가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욕하면 되나? 3번을 멈추죠. 제일 크게 멈춘 게 스몰렌스크에서 멈춘 거예요. 스몰렌스크에서. 20일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흑방이나 먹고 있었어. 독일군들. 그래서 9월 30일 날 엉덩이 털고 다시 모스크바로 들어가잖아. 왜냐하면 영국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거든. 그러다가 겨울을 만나버린 거예요. 모스크바를 20km 남겨두고 12월 달 겨울이 왔다고요. 아이들 빤스만 입고 싸웠어. 손가락이 얼었으니 방아쇠나 당겨지나? 어디?
응? 이렇게 세 번이나 영국의 눈치를 보다가 독일의 군사력을 주저앉혀 버렸다고 히틀러가. 응? 그러니까 소련군이 굉장히 사기가 커졌죠. 막강 독일군인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아니네 이래버린 거야. 응? 모스크바 20km 앞두고 패퇴해서 도망쳐버리잖아 독일군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또 독일과 소련과의 전쟁 누가 이겼을 거냐고?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1941년 9월 10일 스몰렌스크에서 진군 중지 명령 내리면서부터 이미 독일은 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히틀러는 말이에요. 나의 투쟁이라든가 자기 책 수백 차례 연설을 좋아해서 수백 차례 연설을 해요. 연설에서 유대 볼셰비키가 어떠며 뉴욕의 유대 금융가들이 나쁜 놈들이며 국제 유대인들이 독일을 파괴하려고 한다. 모두 비판했지만 솔직히 그 비판이 진심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 영국만 좋아했어. 응? 영국 자체가 독일을 파괴하려는 자기가 그토록 싫어한다는 유대 금융의 세계 본부라는 점을 히틀러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응? 영국이 유대 금융 세계의 본부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정말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따위 짓 안 하지 히틀러. 그런 겁니다. 자, 영국의 사대주의가 이 정도 깊었다면, 응? 그러면 프랑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프랑스는 히틀러는 무관심 병사예요. 프랑스에 대해서 영국을 좋은 놈이라고 보고 히틀러는 프랑스를 나쁜 놈으로 보았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 뭐 그렇다고 대단한 적대 감정도 없어. 그러니까 더 싫어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싫어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면 오히려 좋아하는 거야, 그게. 무관심해야 그게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프랑스가 독일을 좋아하든 말든 히틀러는 관심이 없어요. 응? 히틀러한테 프랑스는 그냥 힘없는 나쁜 놈일 뿐이야. 응? 영국은 좋은 놈이고. 뭐 제 1차 세계대전 때 그 프랑스 노병들 노후 연금까지 달라 그러는 놈들이니 뭐 제정신이 있는 놈들이 아니라고 본 거죠. 프랑스 사람들이. 게다가 1923년에 배상금 안 준다고 독일을 두들겨 팼잖아, 프랑스가. 이런 놈들을 좋아할 수가 없죠.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15년간 법적으로 가져가서 썼던 그 자르 그 땅만 내놓으면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의 그 프랑스였다고요. 히틀러는 그 자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폴란드 회랑이라든가 그단스크, 체코의 주테틀랜드, 뭐 오스트리아 안슐루스 뭐 이런 거, 그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이제 부당하게 빼앗긴 땅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귀속하거나 병합하거나 공유하려고 굉장히 부드러운 외교로 처리를 했어요. 계속 부드럽게 처리를 해왔었죠. 근데 프랑스하고는 좀 달라. 1920년부터 자기 집권 시까지 20번이나 총리가 바뀌어. 이런 사람들이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1933년 자기 집권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자기를 찾은 프랑스 기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프랑스가 우리를 좋아하든 말든 관심 없다 이래버렸습니다. 나는 프랑스에 관심 없다 이래버렸어. 그러질 말았어야지. 프랑스가 영국을 엄청나게 싫어하니까 민족적으로 싫어하잖아. 프랑스를 끌어안아야지. 그래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평화 제스처를 했어요. 프랑스한테. 신문에다가 2차례 기사를 썼다고. 프랑스인들 많이 오면 올수록 환영합니다. 자유로운 독일을 곳곳이 자유롭게 여행을 해보시라. 이 독일의 자유로움을 만끽을 하세요. 막 그랬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서로 친구가 됩시다. 그랬다고? 물론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는 뒤에서 뭐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이런 하고 또 소련하고 또 상호 방위 조약 맺고 앉아 있었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도 뭐 베를린 올림픽이라도 열어갖고 평화 제스처를 했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바로 베를린 올림픽에 손기정 선생이 가서 저기 마라톤에서 1등했죠. 3등이 남성용 선생이에요. 그때 일본 국기 달고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월계수로 일본 국기 가린다고 가렸는데 남승연 선생은 저기 동메달이기 때문에 월계수 못 갖고 있었어. 그래서 가슴을 그냥 일본기로 저렇게 했죠. 근데 고개를 팍 숙이고 그때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고개를 팍 숙이고 일본 국가 나오는데 그렇게 그랬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신문은 금메달 소식을 전하면서 손기정 코리안이라고 적었어요. 코리안 스튜던트라고 적었고, 또 독일 방송도 일본이 금메달을 땄다 마라톤에서 그렇게 해놓고 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이나 샌프란시스코 신문이 그래도 아픈 민족의 마음을 좀 달래주긴 했죠, 그죠? 히틀러는 말입니다. 이제 프랑스를 점령한 다음에 프랑스의 비정부를 중립국으로 만들어버리고 해군, 군함도 당신들 그대로 그냥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독일은 그거 차지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영국만 날뛰었지. 저 프랑스가 독일한테 점령됐는데 프랑스 해군도 그러면 독일군 되는 거 아니냐? 막 전시를 보냈어. 그랬더니 이거 무슨 개소리냐? 우리는 독립국가다. 독일하고 이미 협정을 했다. 프랑스는 절대 독일 점령 국가가 아니고 점령 지역은 있다. 지역은 파리 지역만 점령을 하고 이 보르도 쪽으로 내려오는 쪽은 정부가 다르니까 우리 정부는 중립국이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우리 거다. 만약 독일이 이 배를 가져가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독일과 싸울 것이다. 프랑스와 다를랑 제독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처칠은 그 말 듣지도 않았어. 고작 4척인가 5척이야. 실제로 전함으로 나설 수 있는 건 2척인가 3척밖에 안 됐어요. 그걸 갖다가 1940년 7월 3일 처칠이 독일이 저 군함 가져갈지도 몰라 이러면서 알제리에 정박하고 있었던 프랑스 함대 공중 폭격을 가하잖아. 프랑스랑 영국이랑 전투가 벌어지는 거야. 한 대가 침몰하고 3척 정도가 손상이 됐어요. 손상된 건 좋아. 근데 1297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사망했다고요. 이 프랑스 함대를 지키던 프랑스와 다를랑 제독이 그랬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독일이 우리 함대 가지러 오면 포격을 할 거라 그랬잖아. 걱정 말라 그랬잖아. 프랑스는 독일한테 먹혔지만 여전히 영국 편이라고 얘기했잖아. 처칠은 이 말 믿지 않고 가다 그냥 폭격해버린 거야. 4, 5척밖에 안 되는 그 군함, 그 고작 4, 5척밖에 안 되는 군함을 갖고 프랑스가 완전 적이 돼버린 거야. 영국이 하는 꼴이 이래요. 프랑스 정부가 8일 국교를 단절해버렸잖아. 영국하고. 다시 있을 영국 해군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했고 지브랄타 영국군을 공격해버립니다. 서로 간에 싸웠어. 그러니까 영국이 무슨 짓을 했는가 비유를 해본다면 같은 편으로 축구하다가 퇴장당한 같은 편 선수 등을 발로 차버린 거야. 이 영국이라고 하는 이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처칠은 말이야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다가 자기가 벌인 실수 중에 2번째 실수라고. 뭐 실수야. 네 성격이 원래 그런데. 자서전에서 무슨 말을 못해. 온통 자기 변명인데. 영국의 프랑스 대사가 이제 국교 단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대사가 런던으로 들어가면서 처칠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고 전문을 보낸 줄 알아요? 이제 유럽에 영국의 친구는 하나도 없다. 이래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랬으면 히틀러도 정신 차리고 이제 영국 정부가 어떤 놈들인지 처칠이 어떤 놈들인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영국 독일 정보부도 마찬가지야. 이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에요. 실은 역사학자들이 다 줄여갖고 축소하고 안 알려서 그렇지. 국가 차원에서 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맹군을 모으면 되잖아. 근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전선동을 할 줄을 몰라요. 1차 세계대전 때도 선전선동을 절대 안 해. 2차 세계대전 때도 선전선동을 안 합니다. 대외적으로. 지네 국민들만 설득하려고 그러지. 대외적인 어떤 그 대외적 선전선동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고. 그렇단 말입니다. 독소 전쟁이 이제 막 불타오르고 이러니까는 더 이상 이제 히틀러는 영국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독소 전쟁 이후에 영국의 간악함을 받고 자기의 순진함을 가슴 깊이 깨닫게 돼요. 히틀러가. 그래서 1942년 11월 10일 날 프랑스 군대한테 보낸 메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국은 어떤 이유도 없이 독일에게 선전포고했고 프랑스도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한테 선전포고했죠.
하지만 독일 정부하고 독일은 다 침묵했습니다. 종전협정에서 독일은 프랑스의 명예에 거슬리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프랑스로 독일군이 진군할 때, 들어올 때, 퍼레이드 벌일 때 절대 샹젤리제를 안 갔어요. 샹젤리제를 가면 프랑스 사람들 자존심 상한다고 그 바로 옆에 포슈 거리에서 군대 행진을 벌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배치되는, 프랑스로 배치되는 독일 군인들은 퍼레이드 벌이지 말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퍼레이드 벌이면서 같이 뭉쳐서 들어오면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들어오라 그랬어. 그래서 모터사이클 타고 들어가고 막 그래. 프랑스 시민들이 이상했죠. 오, 무슨 군대라는 게 무슨 혼자 걸어서 투벅투벅 들어와 독일군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독일군이 프랑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바로 그러면서 뭐라고 나중에 하나 부탁하냐면, 단 하나 부탁할 게 있다면, 돈 받고 전쟁하는 영국의 미친놈들을 위해서 다시는 총을 들지 말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시절 1942년 겨울에 와서야 히틀러는 자기의 진정한 적이 영국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죠. 너무 늦었어요. 자, 이제 히틀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히틀러한테 좋은 놈은 영국이었고요. 나쁜 놈은 프랑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유발시킨 폴란드는 어떤 놈인가?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놈이었어요. 이상한 놈이니까요. 좀 길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따로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틀러 입장에서 바라본 영국과 프랑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